그 공작이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국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분께 동시에 제가 거수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그래서 지금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가는 움직임은 정치적 오염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상당수인가요? 일부라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일부든 상당수든 어쨌든 네. 오염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헌법을 기준으로 윤석열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네. 그거 아니고 오염되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실적 진실을 배제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부든 다수든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염이 됐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자, 3명이 됐다고 했고 주먹을 쥐어주셨고 5명이 오염됐다는 아니, 아니죠. 숫자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 오염됐다고 보시는 네. 거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1번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추론은 증거가 없긴 하지만 실제 오염이 됐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선의 결정을 하도록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풀려 나온 이후에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한남동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사병화된 경호처가 이제 네. 감싸고 있고 여당 의원들이 출입하고 있고 수석들을 만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업무는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복귀를 위한 그리고 제2의 내란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또는 이제 기존 이제 증거들을 인멸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접근들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일을 한다고 해서 1시간, 30분, 1시간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논의할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손 탔다. 그럴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을 염두에 더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우리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마음의 각오도 해야 되고 비상한 시기만큼 선제적으로 비상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 민주당은 일단은 잠깐만요. 저는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덕수 결정 당시에 이미 증거를 저는 5명의 그 재판관들이 외부로 드러내는 감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서 드러낸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오염 상태다라고 하는 거 시급히 정화가 필요하다. 빨리 정화제 마 재판관을 넣어달라라고 하는 명백한 시그널이었다라고 보고 결정문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2명이 각하했고 1명이 기각을 했는데 이게 각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 법리적인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임당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답습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은 기각을 했어요. 심지어 김복형은. 이거는 며칠 전에 자유리 최상목에 대한 위헌 결정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오염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판시라는 이름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나오고 뭐 5명이 기각을 하고 2명이 이제 각하를 하고 1명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 자, 곧 이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율이 잡히고 8대 0으로 탄핵을 하겠구나라고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브했다는 거죠. 나이브했다. 네. 근데 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진짜 정말 성찰을 많이 했어요. 주말 동안. 아, 그러면 어쩌면 최상목 때 아니면 한덕수 때부터
이 헌재 구조를 생각하고 처음에 임용을 안 했다가 7명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우리가 임명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부터 그때부터 이게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우리는 헌재의 시간이다라는 말로 헌재한테 너무 내버려 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2월 4일 법꾸라지 4명이 안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소위 말하면 그 탄핵에 대비해서 법비들의 향후 헌재 재판 일정과 관련된 투입 여부까지 다 거론이 됐다. 검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강력하게. 정말 이 내란당은 1안, 2안, 3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는 강수를 이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